내 혈관은 지금 몇 살일까? 당신의 혈관은 지금 얼마나 단단할까요? 거울 속에선 분명 젊어 보이는데 정작 내 몸속 수도관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 혈관은 이미 낡은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고 있죠. 그런데 무섭게도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40대 환자들도 심장 쪽 혈류가 막혀서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저 아직 젊은데요? 라며 웃던 그들의 표정이 결과를 듣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혈관은 나이보다 습관에 먼저 늙습니다. 매일 쌓이는 짠 음식,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늦은 밤 야식이 혈관 벽을 서서히 두껍게 만들죠. 수도관이 녹슬면 물이 더 세게 나가려 하듯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난 아직 괜찮아라고 말할 때 몸속에서는 이미 피가 돌처럼 된 혈관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경고할 뿐이죠.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혈관 세포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는 드문 조직입니다. 한번 손상돼도 제대로 된 재료만 주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입니다. 오늘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이 아니라 식탁의 리모델링입니다. 몸속의 낡은 배관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 이름과 지금 시간을 적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에 맞춰 선풍기를 켜세요. 오늘 밤 당신의 혈관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콩이 혈관을 다시 살리는 이유. 나는 처음 콩 연구 논문을 읽었을 때 의심부터 했습니다. 콩이 혈압을 낮춘다고?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실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콩 속 단백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노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신호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꽉 조여있던 수도 밸브를 살짝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지만 혈관에는 부담을 줍니다. 반면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가볍고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두유나 삶은 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선 혈관 벽이 실제로 다시 유연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콩 단백질이 혈관의 젊음을 유지해준다는 점이에요. 혈관 내벽은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 재료가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콩 단백질은 이 재생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폐경 이후 급격히 딱딱해지는 여성의 혈관에 천연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사포닌과 레시틴은 혈관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줍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부드러워지죠. 이쯤 되면 콩이 왜 혈관의 벽돌이라 불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벽돌만 있으면 건물은 세워지지만 윤활유가 없으면 금세 부서집니다. 그래서 다음엔 그 벽돌을 반짝이게 해줄 좋은 지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억하세요. 콩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황금 조합의 절반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윤활유, 좋은 지방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기름은 혈관을 막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이냐죠. 나쁜 지방은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의 친구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기름을 무조건 피하면 결국 몸이 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름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윤활이 사라지면 혈류는 끊기고 세포는 산소를 못 받아들입니다. 좋은 지방의 대표 주자는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 플렉시드 오일입니다.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의 점도를 낮춰 혈액이 미끄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심장 박동의 안정성과 뇌의 혈류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미지근한 두유 한 잔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이상했죠. 이게 뭐지? 고소한데 기름 맛이 난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혈관 내 염증이 줄고 산화질소의 작용이 안정되면서 혈류 저항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니 심장이 덜 뛰어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죠. 좋은 지방은 혈관벽을 코팅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안쪽을 새로 칠하듯이요. 그 덕분에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혈류가 오래도록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결국 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기름이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자극하지만 식물성 오메가 지방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지방은 적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좋은 지방이 없다면 콩의 단백질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즉 콩과 좋은 지방의 황금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 더라스 좋은 지방, 황금 조합의 시너지. 이제 벽돌과 윤활유가 만날 시간입니다. 콩이 혈관의 벽돌이라면 좋은 지방은 그 벽을 매끄럽게 감싸주는 코팅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마치 리모델링된 건물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진은 60명의 고혈압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평소 식단을 유지했고 다른 한쪽은 매일 아침 삶은 콩 한 컵과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두 그룹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콩 더스 올리브유 그룹의 혈관은 초음파 검사에서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는 파동을 보였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의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에노를 생성해 혈관을 열고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그 작용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콩이 스위치를 켜면 기름이 그 불빛을 유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속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 결과 피는 더 부드럽게 흐르고 심장은 덜 힘을 씁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나는 실제로 이 조합을 실천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72세의 한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시원해요. 예전엔 눌린 느낌이었는데 그의 혈압은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150에서 132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약은 외부에서 혈압을 강제로 낮추지만 콩과 기름은 몸이 필요할 때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그룹은 6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Hg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약의 힘이 아니라 혈관 스스로의 회복력이다. 콩과 좋은 지방은 서로의 결점을 메우는 완벽한 짝입니다. 단백질은 혈관 벽을 재건하고 지방은 그 벽을 윤활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는 미끄럽게 흐르고 심장은 고요히 뛰죠. 이제 당신의 식탁에도
그 황금빛 한 스푼을 올려놓을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이 조합이 진짜 효과를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음식, 몸이 스스로 회복할 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혈압은 내려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약은 빠르게 작용하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피곤함이 따라오죠. 반면 음식은 다릅니다. 콩과 좋은 지방은 외부에서 억지로 혈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자세를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몸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피가 부드럽게 돌면 심장은 덜 뛰고 두통은 줄며 밤에도 깊게 잠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감각의 변화입니다. 콩 속의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들고 기름 속의 오메가3가 그 작용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혈관이 스스로 확장하고 필요할 때만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약과 음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약은 언제나 강제로 작용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혈압을 누르죠. 하지만 이 조합은 스마트합니다. 혈압이 정상이면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즉, 몸이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지능형 조절 시스템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간과 신장에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약은 대부분 이 두 기관에서 대사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효소가 약해져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죠. 하지만 콩과 좋은 지방은 오히려 간의 해독 효소를 보호하고 신장 혈류를 개선해 장기 기능을 돕습니다. 나는 한 70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높아져 걱정이 많았던 분이죠. 그분께 아침마다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권했습니다. 3달 뒤 혈압은 안정됐고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살아난 느낌이에요. 몸은 빠른 치료보다 올바른 연료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콩과 좋은 지방이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절반, 섭취 타이밍의 비밀.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몸은 영양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기름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이 좋다고 해서 빈속에 바로 삼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위는 매우 예민합니다. 기름이 직접 닿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속쓰림이나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식사 10, 30분 후, 즉 음식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콩을 한 그릇씩 먹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간과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혈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하루 권장량은 삶은 콩 기준 반 컵, 두유라면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늦은 밤에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에 단백질 섭취는 간이 쉴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오전 7시, 오후 3시 사이 간이 활발하게 대사할 수 있을 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된장이나 젓갈처럼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을 오히려 올릴 수 있습니다. 콩 요리를 할 땐 간을 최대한 약하게, 레몬즙이나 식초로 맛을 내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차가운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냉장 두유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단백질은 따뜻할 때 소화 효소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죠.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한 온도 약 40, 5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콩과 좋은 지방의 효과는 배로 늘어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식후 피로가 줄어듭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음식을 주면 그 즉시 반응합니다. 꾸준함이 만든 기적. 몸이 변한 순간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그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된 분도 있고 6주 만에 손끝의 온도가 올라간 분도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늘 손이 얼음장 같아서 장갑 없이는 겨울을 나지 못하셨죠. 그런데 단 6주간 아침마다 두유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장갑을 안 껴도 괜찮아요. 그분의 혈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끝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했고 혈류 속도는 10% 이상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는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압 수치뿐 아니라 수면의 질, 피로감까지 좋아졌죠. 더 놀라운 건 부종이 사라진 사례들입니다. 오메가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체액이 새어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리나 발의 붓기가 줄고 저녁마다 신발이 헐렁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전엔 저녁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꼈는데 요즘은 신발이 헐렁해졌어요. 그건 단순히 붓기가 빠진 게 아니라 혈류가 안정되고 순환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혈압이 일정하고 피가 부드럽게 돌면 심장은 밤새 쓸데없이 뛰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깊은 수면이 가능하죠. 한 80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자다가 깨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아요. 그분의 말에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꾸준함은 약보다 강합니다. 몸은 반복을 기억하고 좋은 리듬을 스스로 이어갑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몸이 말한다. 혈관이 회복되면 몸은 가장 먼저 감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혈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피로감의 사라짐입니다. 예전엔 점심만 먹어도 졸리고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면 이젠 저녁에도 기운이 남습니다. 피가 막힘없이 흐르니까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뇌는 혈류에 민감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은 TV 보다가도 내용이 쏙쏙 들어와요.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의 박동이 잔잔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걸 혈관 명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몸속 순환이 조화로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잔잔해지죠. 네 번째는 수면의 깊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냥 피가 잘 돈다고 표현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꿈도 안 꾸고 푹 자요. 그건 혈류가 고르게 흐르고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변화는 손끝의 따뜻함입니다. 이건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몸의 말초 순환이 살아났다는 결정적 신호예요. 찬물에 닿을 때 덜 시리고 겨울에도 손끝이 훈훈합니다. 나는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몸은 기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저 우리가 그 재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콩과 좋은 지방은
그 재료입니다. 몸은 이 단순한 조합만으로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 억지 변화가 아니라 자연의 복귀입니다. 습관이 리듬을 만든다. 건강은 의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리듬으로 유지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번의 좋은 선택이 일주일 뒤엔 습관이 되고 한 달 뒤엔 몸의 리듬이 됩니다. 콩과 좋은 지방의 조합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 점심에 콩샐러드, 저녁에 두부와 아보카도 한 조각.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몸은 그 리듬을 스스로 기억합니다. 70대 이상 환자 중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유지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어요. 식사 후 졸음이 줄었어요.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려요. 이건 단순히 컨디션이 좋아진 게 아니라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겁니다. 콩 속 단백질은 세포 재생의 신호를 보내고 좋은 지방은 그 신호가 매끄럽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대화하기 시작하죠. 몸의 소통이 다시 열리면 혈관, 신경, 호르몬까지 모두 일정한 리듬을 탑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바로 졸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오히려 산책하고 싶어요. 그분의 몸은 이미 회복의 리듬을 완전히 익힌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68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부었는데 이젠 오히려 밤 산책을 해야 잠이 잘 와요. 그건 단순한 체력의 변화가 아니라 혈류의 리듬이 되살아난 결과였습니다. 리듬은 몸의 기억입니다. 처음엔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좋은 습관은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됩니다. 그때 몸은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몸의 기억을 되살리는 여정.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두유, 점심에 샐러드, 그리고 저녁에 한 숟갈 기름. 그 익숙한 순간 속에서 당신의 혈관은 오늘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숟갈의 선택이 내일의 혈류를 바꾸고 일주일 뒤에 몸을 바꾸며 1년 뒤엔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다만 그 회복의 기회를 잃었을 뿐이죠.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바로 콩과 좋은 지방입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회복의 언어입니다. 몸은 그 언어를 들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몸이 속삭이는 말입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60세 이후의 삶은 잔다고나보 구거다자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진 않지만 지금의 몸은 훨씬 깊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 콩 한 줌과 기름 한 스푼만 더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오늘의 피로를 덜고 내일의 혈압을 낮추며 1년 뒤에 당신을 웃게 할 겁니다. 건강은 약속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반복된 사랑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의 부드러운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혈관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사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손상된 내피세포를 복구하고 좋은 지방은 그 벽을 윤활시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은 더 이상 몸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약은 빠르게 작용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음식은 느리지만 변화는 오래 지속됩니다. 꾸준함은 결국 몸의 기억이 되고 리듬은 회복의 언어가 됩니다. 손끝의 따뜻함, 머리의 맑음,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이 그 증거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하루 한 컵의 두유와 한 스푼의 기름,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